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처럼 낯선 곳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공부는 여행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메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은데 오늘 여행도 벌써부터 설렙니다. 필리핀에서 온 이방인 멜라니도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강바람, 봄바람에 몸을 씻습니다. 평창강과 주천강이 만나는 곳이자 서강이 시작되는 곳. 그곳에 한반도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맞은편에 오간제 전망대를 오르자 드디어 이 마을의 자랑인 한반도 지형이 펼쳐집니다. 네. 저기 보이는 풍경이 한국시대랑 닮았네요. 그렇죠? 네. 아주 꼭배 닮았죠? 네. 보면 동쪽은 좀 높게 생기고 서쪽은 낮은 지형, 그래서 동구 서저형까지도 닮아 있죠. 뗏목이 있는데요. 그렇죠? 뗏목도 네. 또 있죠? 네. 이따가 아마 그거 탈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가능하죠. 네. 내려가서 한번 타보도록 하죠. 네. 한반도 속의 작은 한반도. 큰 강물이 휘돌아치며 마을을 감싸는 덕분이죠. 깎아지른 산속에 묻혀있던 오지마을도 그 덕에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마을의 두 번째 자랑. 저 대목이 있는데요. 저기 대목을 탈 거예요? 그렇죠. 저거 타고 갈 겁니다. 네. 강을 품고 있는 마을답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뗏목인데요. 예전엔 운송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하는 거예요. 이제 당기고 밀어주고 그럼 뒤쪽 날개 부분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 각도 선택을 하면서 물을 밀어내죠. 그죠? 네. 2009년 첫 선을 보인 뗏목 체험인데요. 마을 분들이 직접 뗏목도 만든다고 하네요. 필리핀에서는 이런 배가 있는데 대나무로. 대나무로. 네. 근데 이 뗏목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서요? 그 아름드리 금강송 소나무들 그건 다 황급 자재거든요. 말하자면 쓰임새가 궁궐 짓는 데도 쓰고 또 사찰 짓는 데도 쓰고 또는 이제 뭐 전통 한옥 짓는 데도 쓰고 그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아마 그 떼싸옹들이 가져다 준 대부분 나무들은 지금쯤 이제 다 문화재나 뭐 보물급으로 그렇게 다 남아 있을 거고요. 경복궁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떼싸옹들이 없었으면 아마 지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1950년대까지 서울을 오갔던 뗏목인데요. 떼돈을 벌어다 주던 화려한 시절은 갔어도 전통을 잇는 자부심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면 동굴 있죠? 네. 동굴이 물 속에 그림자를 비치는 거를 합해서 보면 사진을 딱 찍으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 네. 동물 모양이나 얼굴 모양이 어떤 동? 데칼코마니처럼 반영된 동굴을 사진으로 찍어 90도로 돌리면 원숭이 얼굴이 나온다는데요. 확인해보니 정말 그럴싸하네요. 저 동굴은 네. 사용하는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원숭이가 아니고 네, 뭔가. 수달이 사용. 수달이. 수달이 이 강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나면 저 동굴 들어가서 모래를 살짝 파고 거기다가 배설물을 묻어놓고 돌아가거든요. 수달 전용 화장실이에요. 한반도 지형의 동해에서 남해를 거쳐 서해에 이르는 뗏목 유람. 멜라니에게도 특별한 추억이었을 텐데요.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 따라 펼쳐진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최고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한반도 남쪽 끝자락 해남 땅끝마을 위치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경상도로 강원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까지. 네. 뗏목 체험에 이어 한반도 지형으로 팔도 유랑을 오르는 길.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전국 일주가 꿈이었던 멜라니가 소박하게 남아 꿈을 이룰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아닐까 싶네요. 어때요? 여기 시원하네요. 그쵸? 네. 여름에 와봐야 진짜 시원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봄바람이 온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봄이니까. 한반도 땅끝에서 시작한 트레킹은 태백산맥을 따라 이어지고 휴전선에 가로막혀 더 이상 갈 수 없는 강원도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얼기설기 마을 사람들의 손때 묻은 섭다리가 여행자를 끝까지 배웅해줍니다. 한반도 마을에서 서강줄기를 따라 영월읍 쪽으로 가다 보면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멜라니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에 관심 많은 여성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이니까 그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많은데요. 뭐 하는 곳이에요? 세계 각국의 여러 도자기 인형들을 모아서 관람객분들한테 이렇게 관람시켜드리고 있습니다. 2008년에 개관한 도자미술관의 이름 쾌연제는 유쾌한 자연이 담긴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작은 폐교를 영월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예술가 부부의 정성이 돋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은 도자기 인형들도 다 손으로 수작업해서 실제 있는 개구리들을 보고 이제 직접 이렇게 손으로 그린 거예요. 태국에서 수집을 해서 온 겁니다. 아, 태국에서? 네네. 혹시 필리핀 전통 인형이 있나요? 필리핀 인형은 저희가 아쉽게도 수집을 못했는데 네. 조금 이따가 체험관에 가셔서 직접 한번 오케이. 필리핀 인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볼게요. 세계 각지에서 온 도자 인형들이 한편의 동화처럼 저마다 짝을 이룬 채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이곳에선 생활 도예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머그컵처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멜라니 역시 기념이 될 만한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될 텐데요. 도자 인형을 만들 때 쓰는 조형토를 열심히 빚는 멜라니. 필리핀 인형이 없다는 아쉬움에 귀여운 인형 하나를 완성합니다. 외로운 유학 생활에 지친 멜라니에게도 조금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온기가 묻어나는 한국의 전통 가옥, 강원도 문화재 자료 우구정 가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그런데 여기 집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집에 따면 다 사각인데 둥 기둥은 옛날 법조에 벼슬 한 집만 둥 기둥 이렇게 설계 있어요. 아주 탄탄하고 뭐 잘 보관해서 대단하고 신기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청소를 이렇게 잘해요. 겨울에는 마루 안쪽까지 해가 들어 따뜻하고 여름에는 처마 밑까지만 해가 들어와 시원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조상들의 지혜가 곳곳에 배어있는 전통 가옥인 거죠.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엔 건넌방, 왼쪽에 안방과 부엌은 직각을 이루고 있는데요. 중부 영서 지방의 전통 가옥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세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만큼 오래됐음에도 기둥 한 곳 틀어지지 않은 채 한국 전통 가옥의 기품을 유지하고 있는 우구정 가옥. 멜라니에게도 한국의 정치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푸근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런데 한국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 묵기가 생각보다 수월해 보이진 않네요. 뜨끈한 아랫목을 위해선 장작 패기부터 해야 하니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지만 멜라니에겐 매 순간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돌을 데펴서 돌이 뜨거워서 네. 그러게 이제 방이 사방 따뜻해지는 거예요. 집 전체가 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돌이 두꺼운 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구면은 이게 따뜻해지니까 이 안에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한국 정말 추워서 그 따뜻한 것이 많이 그리운데 이런 방에서는 안 추울 것 같아요. 안 추워요. 네. 필리핀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손수 군부를 때워주는 주인의 인심에서 엄마 품 같은 아늑함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녀보니까 한국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배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풍경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런 역사 만든 것들이 잘 보관해서 현대인들이 이런 것을 잘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문화는 서로 달라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법. 낯설기만 했던 여행자도 어느새 따뜻한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녹입니다. 봄볕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여행자의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강줄기 따라 봄바람이 넘실대는 영월 유랑길에 오르는 이유. 이른 봄날, 꽃보다 사람의 따스한 정이 더 그립기 때문입니다. 봄은 무엇이든 살아나게 하고 봄은 무엇이든 피어나게 한다. 봄은 그래서 봄이다. 산, 바다, 그리고 봄을 만나러 홍성으로 간다. 봄볕이 내려앉은 이른 아침 바다는 싱그럽다. 포근해진 날씨 덕에 바다엔 활기가 찾아왔다. (4월) 홍성엔 겨우내 바다를 기다린 이들이 성급하게 찾아가는 곳이 있다. 설렘 가득한 마음을 안고 배에 오르는 길. 한들한들 옥빛 장판, 바다 위를 날아간다. 배를 타고 5분여. 홍성에는 이색 풍경이 하나 생겨났다. 지난해 가을 문을 연 해양 낚시터 덕분이다. 망망대해 바다 위에 둥둥 떠 즐기는 낚시. 한 번씩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탁. 이곳은 낚싯대 하나면 아이들도 쉽게 손맛을 볼 수 있다. 봄 소식을 온몸으로 전하는 힘찬 몸짓, 우럭이다. 너 보여줘야지 그래도. 그런데 이게 전부 1시간 만에 수확이란다. 8시 30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1시간 좀 넘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낚시가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한 5분에 한 마리씩은 건지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 아주 여기 잘 나와요. 좋으시겠네요. 예, 아주 기분 찢어집니다. 홍성 지역 4개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낚시터는 올해 처음 봄을 맞았다. 우수 경칩이 지난 이곳에는 봄 우럭이 춤춘다.
찌를 물을 때마다 느껴지는 짜릿한 손맛. 만져봐. 덩달아 아이들 마음에도 봄처럼 설렘이 가득하다. 어우, 재밌네요. 아우, 짜릿합니다. 특히 또 애들 앞에서 못 잡을까 봐 걱정했는데. 미신을 잡고 우리 아빠 이거 네. 저 뭐라. 육지엔 봄이 찾아왔지만 바닷속은 아직 추운 겨울. 덕분에 요즘 맛보는 우럭은 식감이 뛰어나다고 한다. 그러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아따, 봄 우럭, 살이 도실도실한 게 막 땡땡하네. 야. 바다 낚시의 묘미는 바로 즉석회. 그 맛을 바로 보지 않는다면 바다 낚시를 반밖에 즐기지 않은 것이라니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맛일까. 또 있는데? 저거라니? 많이 주는데? 그래. 그동안 되게 추웠잖아요. 날씨도 너무 좋아. 날씨가. 정말 좋네요, 날씨가. 오늘. 와우.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너무 나와서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그 고기도 잡고, 그날 맛있다. 고마워. 좋아. 그거 따뜻하고 좋네요. 용의 몸에 머리는 봉황 모습을 닮았다는 용봉산. 낮아 보이지만 이름만큼이나 산세가 화려한 홍성의 명산을 찾았다. 봄이 찾아온 용봉산은 산의 매력을 아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진다. 기묘한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산길을 오른다. 용봉산은 아무리 빨리 걷고 싶어도 풍광을 보며 천천히 걷게 되는 산이다. 해발 381m의 나지막한 산. 하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재미들이 가득하다. 가파른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의자 모양의 바위. 이 바위엔 모양만큼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기 앉으면 승진을 할 수 있다 해서 승진바위라고도 불린다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앉아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집에도 가깝고요. 이쪽이 산세가 이뻐요. 그리고 운동하기에도 운동량도 적당하고 뭐 지리산이나 이런 데처럼 뭐 2박 2일 코스는 아니더라도 당일 코스로는 되게 시간을 정해서 다닐 수 있죠. 더 높이 올라 내려다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다. 바로 여기가 병풍바위인데요. 병풍처럼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해갖고 이름 자체가 병풍바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병풍이고 또 어찌 보면 절편 같은 바위. 보는 이의 눈에 따라 또 마음에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펴면 근사한 전설 몇 편쯤은 뚝딱 떠오르게 만드는 바위다. 뒤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오를 때마다 바뀌는 절경. 큰 산 못지않게 아기자기하면서 경치도 너무 좋고 좋네요. 바위도 그렇고 주위 풍경도 공기도 너무 좋고. 자연은 풍경을 만들고 그 풍경은 사람을 부른다. 숨이 턱에 차오를 때쯤 또 다른 재미를 만난다. 저 앞에 보이는 큰 바위가 있는 데까지가 홍성군의 용봉산에 해당이 되겠고요. 저쪽은 예산군의 수암산이 되겠습니다. 홍성과 예산의 경계를 이루는 산. 이 산엔 유독 기묘한 바위와 소나무가 많아 지금 세상에 믿기지 않을 전설이 넘쳐난다. 홍성에는 그 용봉산하고 백월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백월산 쪽에는 백월장수가 있었고 용봉산에 용봉장수가 있었는데 소양이라는 처녀를 두고 둘이 싸우면서 백월장수가 용봉
산 쪽에 돌을 많이 던져갖고 이쪽에 돌이 많이 큰 바위가 많이 있게 됐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 산을 오른다. 반갑습니다. 내포 신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내포 신도시가 자리한 예당 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매일매일이 다른 모습.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제를 추억하고 또 내일을 준비한다. 80년대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일부 과수원과 논들이 좀 있었고, 축사, 돈사, 이런 것들이 주로 좀 많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상전벽해를 이뤘다고 봐야죠, 지금은. 충남도청이 둥지를 틀며 새롭게 태어난 내포 신도시. 내포의 또 다른 봄 소식이 기다려진다. 봄바람에 이끌려 풍경처럼 자리한 집으로 간다. 홍성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떠돌이 인생을 살아온 고암 이응로 화백의 생가 기념관이다. 늘 마음으로 고향을 노래하며 그리워했던 고암 이응로. 이곳은 고암의 또 다른 추억들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으로 손짓하는 곳이다.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운의 예술가. 초창기 전통 서화를 시작으로 줄곧 대나무를 그렸던 고암은 힘찬 댄잎을 모티브로 군상을 완성해 갔다. 그는 이 작품들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민족애를 노래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건물은 선생이 걸어온 예술의 삶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 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다소 좀 이렇게 낯설고 불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은 오히려 불편하고 좀 더 낯설고 생경하게 만든 그 의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암 선생님의 그 예술 경로 또 인생 경로 자체가 상당히 애환이 많고 굴곡 많은 삶을 사셨는데요. 그러한 인생을 이 건축가는 이 건축의 표현을 그대로 담주했습니다. 차가움과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공간. 하지만 회색빛 콘크리트엔 하나하나 덧대었던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다. 풍경 속의 건물이 또 예술이 공존한다는 의미란다. 전시관을 나오면 작은 카페 하나가 기다린다. 오롯이 풍경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 늘 외로운 삶을 살았던 고암도 아마 이곳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다시 찾아올 봄을 맞고 싶지 않았을까. 산과 들, 바다의 온통, 봄이 찾아왔다. 익숙한 곳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오래됨 속에 새로움을 찾는 땅 홍성은 겨울을 뚫고 나오는 싱싱한 봄을 참 많이 닮았다. 지난 겨울 매섭기만 했던 바람에도 어느새 온기가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청정고을. 지금 옥천에선 봄을 맞는 이들의 마음이 봄꽃보다 먼저 피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을 품은 봄바람에 사연이 있고 그 이야기는 풍경이 됩니다. 걷는 길목마다 봄빛이 스민 옥천. 겨울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계절, 이원면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앞서 걸어간 이들이 새겨놓은 길을 걷다 보니 아늑한 정취가 느껴지는 마을에 들어섭니다. 골목을 따라 길게 늘어선 벽화길. 4년 전쯤 이 작은 시골 마을에도 문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벽화가 바로 이원 벽화마을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담벼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면서 담벼락에 낙서하거나 그랬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한층 마을의 분위기를 화사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벽화마을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옷을 갈아입은 골목길. 벽에 그려진 그림들은 마을의 활기를 북돋아주고 삭막했던 담장에 꽃을 피웠습니다. 천진난만한 벽화 속 이야기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 마을만이 간직한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수많은 선비들이 드나들었을 서원터. 그 옛터엔 지금 묘정비 하나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학문을 논하던 이들로 가득했을 이곳은 고종 8년 서원 철폐령에 따라 철거됐고 현재는 그 터만 남아 건립한 이들의 이름과 내용이 적힌 묘정비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서원 터를 둘러보니까요. 그래도 규모가 좀 꽤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원이라는 곳은 옛날에 이사년이라는 큰 고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창주 서원이라고 송철 선생님이 그 사액을 받은 곳이라 그때는 사액을 받으면은 이 서원의 그 전답을 이렇게 나라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규모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선비 정신은 이원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의 외가인 이원면. 이 유업이는 옥천과 선생의 깊은 인연을 말해주고 있죠. 세상에 빛을 본 순간부터 꿈 많던 유년 시절까지 모든 흔적들이 이곳에 서려 있는 선생의 일생. 문학과 학식에 뛰어났던 그의 업적은 이 유업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석 곁에는 선생의 외조부인 곽자방의 정려각이 함께 자리하고 있죠.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유업이는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유업이뿐만 아니라 한 곳이 더 있네요. 네. 다른 곳하고 틀리게 이곳은 생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서 유업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송시열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아마 유업이가 또 색다르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곽자방 선생님의 그 정려각은 우리 임진왜란 때 중봉 선생님이 임진왜란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금산에서 700명의 그 병사들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곽자방 선생님이 그곳에서 순절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려각입니다. 그렇게 옥천은 지난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옛사람들의 지조 있는 삶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경연당. 그 옛날 어린 유생들의 풍월소리가 가득했던 서당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요. 경관도 너무 좋고 굉장히 한적한 곳에 세워져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공부도 하려면은 좀 한적한 곳, 그러고 경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런 곳에서 공부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글을 익히게 될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봄이 스치는 산자락 아래 옛 유생들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어떤 계절보다 향기가 많아지는 봄은 겨우내 품고 있던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둘 풀어내는데요. 그 싱그러움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이원면 묘목단지. 옥천에서 가장 먼저 파릇한 봄 소식을 전하는 곳이죠. 전국 묘목 유통량의 70%를 차지한다는 이원면. 매년 1,500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하며 묘목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는 봄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옥천 이원 묘목거리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묘목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담고 있는 나무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농민들의 자부심과 노력 덕분이었겠죠. 봄이 되자 더욱 바빠진 농민들의 손길. 작년 이맘때 접목해놓은 나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좀 붙이신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작년에 붙인 거고, 네. 이제 올해는 여기다 붙여야지. 아, 그거 그러면 이제 이것이 거구나. 이제 캐가지고 내년에 캐면 타가는 사람이 요거는 다 뿌리로 들어가. 이건 뿌리는 썩고, 요거는 썩어. 그러면 어디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잎이. 위쪽으로 해서? 이제 2번 붙인 게 나무가 되고, 1번 붙인 건 뿌리가 돼서 다 썩고 땅속에 들어가, 이 뿌리는.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한편 다른 곳에선 내년을 위해 접붙이기에 한창인데요. 접목 작업은 이원면 농민들이 자랑하는 재배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이 하면은 한 3,000개씩 가죠. 하루에 3,000개씩이나?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이 빠르시구나. 이런 노력으로 생산된 묘목들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나무로 탄생하죠. 옥천은 우리나라 기후 조건으로 첫째 중앙이고, 네. 그래서 옥천에서 생산된 나무는 남쪽을 가든 북쪽을 가든 다 잘 삽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옥천 묘목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 고마운 발걸음 덕에 농가들 역시 좋은 품질의 묘목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게 주로 유실수하고 조경수, 또 약에 몸에 좋은 약용수들 많이 팔거든요. 근데 유실수는 전통적으로 골고루 많이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관리하기가 쉬운 호두나무라든가 대추나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몸에 좋은 약용 계통으로는 벌나무라든가 요즘에 그라비올라 같은 것들, 아니면 포포나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단지답게 이곳에선 다양한 종류의 묘목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으니 조금 멀다 한들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겠죠. 묘목 박물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나무도 구경할 겸 겸사겸사 그래도 정원에다 좀 이렇게 심어가지고 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도 먹어보고 이제 보는 재미, 키우는 재미 그런 것도 이제 하려고 좀 나왔지. 작년에도 여기서 많이 사다 심었어요. 작년에도? 네, 온나무 거 보고. 근데 그냥 여기는 그래도 농협적이고 이름 있는 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믿음이 가서 여기서 구해다 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왔어요. 어머 최고. 아무래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니까 네네. 묘목이 속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여기에 축제까지 더해져 한층 열기를 띠고 있는 옥천 유원 묘목단지. 좋은 품질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묘목을 찾고 있는데요. 먼 걸음하지 않게 이곳의 모든 농가들은 배송 업무를 통해 묘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식 떠나보내는 마음이 이럴까요? 행여 다칠세라 싱싱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포장해서 보냅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톱밥을 묻히시던데 왜 묻히는 거예요? 택배는 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지 말라고 톱밥을 묻히는 겁니다. 나무를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네, 택배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 저희 농장의 반은 거의 다 택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정성이 길러낸 묘목. 파릇한 나무가 있어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계절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에게 지난 겨울은 길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시간을 이겨낸 그들에게 자연은 또다시 풍성한 봄의 선물을 내어줍니다.